마이크 얘기하시라고 신났어. 어차피 이건 녹화가 동네 스토리닷컴 동산동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제 시작이구나. 자, 첫 멘트 끊으시죠. 네, 저희가 저번에 했었던 여중학교 학생 애들의 잠깐만 다시 아, 뭐야? 그냥 해. 편집해 다 치고 지난 회에서는 여중생 애들이 고민 상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번에는 저희 공감민들의 학생들이 역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감민들의 다니는 18살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나요? 19살 김수진이고요. 저도 공감민들레 다니는 권정윤입니다. 돌려도 돼. 저는 공감인들에 다니고 있는 놀라운 16살입니다. 야, 쟤는? 저도 공감민들에 다니는 16살 윤재영입니다. 저도 공감민들에 다니고 있는 15살 배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 내 고민은 지금 이제 내가 민들레를 나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18살이고 이제 곧 있으면 19살이란 말이야. 19살에 나와서 뭐 내가 대학을 간다고 쳐도 나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내년에 뭘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해. 근데 만약에 네가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너 그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 입시. 그럼 너 1년 부족할걸? 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걸? 하긴 그렇긴 하지. 고민 해결된 거야. 평범한 10대한테 그러니까 막 17살, 18살, 19살 이런 고등학교? 그 나이대 학생들한테 평범하게 있는 그런 고민들. 연애. 역시 제일 만만한 게 연애지. 그렇죠. 만만하지 않아요? 연애랑 이놈아 너 해봤잖아. 아니, 연애랑 진로랑 가족 관계. 가족이랑 어. 친구 맞아. 관계랑 아니 그리고 우리는 멀리 다니니까 막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통비 막 이런 것들도 만만찮게 나가고 맞아 돈의 문제가 있어. 5개? 또 뭐 있나? 그거만이고 또 다이어트. 끝도 없이 얘기하려면. 얘기 하나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맞네. 그때 예전에 10대 셨잖아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민은 내가 지금 19살이니까 그 친구들 아니 있을 리가 대박이죠. 친구들이 고3이잖아. 그러니까 고3 이제 막 빠지고 내 친구들은 아마 서울에 오는 애들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서울에 오면은 나도 아마 내년에는 포항에 다시 내려갈 수 제가 포항에 사는데 저 원래 포항에 사는데 여기 이곳 민들레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만 왔으니까 친구들은 아직 다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 있으니까 약간 연락이 좀 뜸해지는 건 있는데 그래도 뭔가 멀리 있으니까 일상을 다 확인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좀 풀어진 채로 지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애들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서울로 오게 되면은 걔네들은 우선 내가 따지 못한 대학생이라는 목표를 우선 성취하게 되는 거고 걔네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리고 또 걔네들은 고3 지금 올해 내내 되게 열심히 살았을 텐데 나는 뭘 했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19이라 이게 말해도 돼? 아니 근데 뭔가 남 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언니가 아무것도 재지 말고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언니가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와 왜? 딱 소리 들었어. 아니 언니가 생각이 되게 많아서 너무 그걸 가치를 따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나한테 돌아올 게 뭘까? 만약 이거 안 하면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러면서 너무 이게 최선인지를 따져요. 근데 저는 일할 때 너무 최선인지 따지면 안 되고 이게 최악인지 차악인지 이 정도로만 구별을 해가지고 다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언니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맨날 가치를 따져보다가 안 해요. 그러면서 고민대로 그래서 내가 올해 그 목표 같은데 행동력을 좀 키우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네요. 그래서 막 언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니한테 뭘 하자고 제안을 하면 언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려먹네. 부려먹어. 열정돼. 아, 사실 말은 쉬운데 그냥 일은 그냥 잡힌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하고 싶다 그럼 하면 되는 거고, 아 뭐 시킨다 그렇다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냥 아무거나 자꾸 해보면 결국은 또 진정으로 좋은 일과 싫은 일 한 개쯤은 걸려들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는 나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반대 경우보다 무조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무조건 많이 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걸 찾았어. 그게 기타야.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도전했던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할 게 더 많아져가지고 더 이렇게 피곤해진 거지. 그것도 되게 맞아. 난 근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뭔가를 계속 못하는 게 계속 되게 약간 불안하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끝에 가서 해내고 싶은 게 하나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뭐가 있어? 가장 끝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나? 가장 끝에 가서 큰 목표가 하나 있으면 큰 목표? 그걸 보면서 가면 되니까. 아, 나는 저는 장래희망이 있는데 결혼이래. 장래희망이 있는데 제 장래희망이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디자이너가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거 없이 그냥 난 나중에 대학 가면 디자인 학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중도하차를 했어.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는 뭔가 약한 실행력과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행동에 옮기지 않고 뭔가 약간 짐처럼 끌고 온 디자이너란 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좀 얻고 싶어요. 그게 최종 목표인데 그렇게 뭔가 시간은 되게 빨리 가네요. 하루가 되게 빨리 가고 뭔가를 하네요. 근데 디자이너 되려면 입시 미술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입시미술 맞아. 그래서 뭔가 이게 문제인가? 뭔가 그래 난 디자이너를 해야겠어 하면은 학원 끊으면 되고 입시미술을 하면 되는데 그 확신을 얻지 못해서 아니 근데 일단 그럼 시도 먼저 일단. 아니야, 이게 문제네요. 이게 문제. 그럴 때 극약 상황이 있는데 그게 학원을 한 달 다녀보면 돼요. 진짜. 아니 나도 그 한때 예고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입시 미술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하고 나서 그게 내 길이 아님을 아니 그 입시 미술은 예술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쭉 앉아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림을.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근데 나 그림이 아니라 디자인이고 디자인을 위한 수단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어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자기 공책에 뭐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도 되고, 스크랩북을 보고 그 패션 스크랩북을 보고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나는 거기서 스크랩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 꿈에 대한 그런 걸 더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사고에 갇혀 있는 거긴 한데 뭔가 내년에 20살이 된다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욕심이네. 욕심이 많네. 네. 말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욕심이 많네요. 꿈에 대한 계획을 짜보는 건 어때? 계획? 지금 계획만 하고 있죠. 계획 많이 있죠. 계획 많이. 이 계획, 그러게, 실행이 근데 그 계획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걸 할 거야. 그냥 언제인지 모르겠고, 그냥 되면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짰던 계획들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렇네. 민들레 졸업하고 나서 한 달이라도 학원을 다녀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디자이너가 되려면 기초적인 미술 실력은 필요하잖아. 그림 맞아, 그리는 거. 그러면 어차피 다녀야 되니까 한 번쯤은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 거기서 여러 정보도 얻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실무가 중요해. 나는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는 거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아마 지금부터 학원을 다니면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 오래 가자. 왜냐면 거기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굉장히 느낌도 다르고 물론 학원이 더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냥 여기다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다른 그냥 디자인 인터넷만 찾아도 굉장히 많잖아. 좀 더 그냥 자기 관심 분야를 좀만 더 찾아보고 그냥 많이 보고 그냥 그런 것만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일단은 흥미를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애정을 키우고. 근데 문득 질문이 하나 있는데 디자이너라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일은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해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는 딱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뭔가 어른이 되면은 직업 생활하게 되잖아. 뭐 알바를 하든 뭐 어떻게 왕노동을 뛰든 그렇게 그냥 직업 생활하고 이렇게 경제 생활하게 되는데 난 그게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들 보면은 왜 빨리 주말 안 오지? 빨리 일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퇴근, 주말, 휴가 막 이러는데 적어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일하는 환경이 뭐 꽃밭, 뭐 마냥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진짜 일에서 아무런 보람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막 주말만 기다리고 그러진 않는? 근데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하루 24시간을 따져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마 일을 하면서 보낼 것 같은데 그 일이 재밌지 않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한 생각이 없으면은 뭐가 될까 싶기도 하고 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그럼 일이 좋다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먹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애정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긴 하지. 나도 근데 싫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 빨리 누가 우리 재밌는 연애 얘기를 하자. 좋지. 연애해본 사람 있어? 나요. 뭐라고? 해봤어. 정말? 너가 모르는 사이. 그렇구나.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왜 연애가 하고 싶을까? 외로우니까. 아니 왜 외로워? 아니 뭔가 혼자 있는 싫어. 그러니까, 친구 없어? 그러니까 친구랑은 다른 느낌으로. 요새 친구 없잖아. 그거랑은 그러니까 다르구나. 뭔가 일방 아. 그러니까 어리광을 피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별로 딱히 생각이 없긴 하지만 여친한테 어리광 피고 싶어? 아니 뭔가 파고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느낌 있잖아. 뭔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행복해 막 이런 기분 들잖아.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정확해. 있어? 일단 내가 궁금한 게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애 안 하고 싶어? 아니요. 오빠 아니잖아. 그럼 난 잠깐만, 이런 환상이 있어. 뭔가 나는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랑 서로 뭔가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 나 남자친구가 내 애정의 상대라기보다는 뭔가 날 좀 더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꼭 그렇다고 해서 막 졸라 나이 많은 연상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동갑이더라도 서로 같이 고민 공유하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게 매우 지렸어요. 마이크 이겨. 학교 묻으신 분, 왜 웃으셨어요? 매우 지렸어요. 말씀해주세요. 연애 얼마큼 해보셨어요? 연애를 몇 번 안 했어요.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캐리어 연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는 발전적인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점점 상대를 구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구속하는 게 너무 싫은데 내가 자꾸 나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이러면 서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개인한테 프라이버시는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좋은 거지 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뭘 같이 하자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 연애를 하면서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얻어진 아까 저 아침에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것처럼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둘이 뭔가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발전적인 뭔가를 만드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발전적인 연애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저 말씀하신 분들은 저요? 마이크. 발전적인 연애라는 데는 뭔가 그런 거예요. 그냥 뭔가 되게 친구 같으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런 거 좋죠. 맞아요. 그런 거? 네? 어디요? 봉사활동. 봉사활동.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생산적인 활동 같이 하고, 뭔가, 이거 머릿속에 안 떠올라? 발전적인 연애라는 거? 저는 발전적인 연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굳이 연애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일에 열심히 하고 더 잘해주고 이러면서 뭔가 스스로 발전하는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발전적인 연애를 한다면 저도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해봤잖아. 미술 끝낸다 미술. 말로는 다 돼. 아니, 알았어. 다행이다. 저도 그런 발전적인 연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우리 언니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언니가 소개팅으로 심심해서 소개팅으로 남자를 만났어. 근데 되게 잘 맞는 거야. 완전 지금 100일째인데 되게 성격도 잘 맞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맞춰가는 중인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부럽거든.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고 싸울 때도 너무 알콩달콩해 보이고 그런 연인들이 몇 명
있으니까 나 그런 연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사실 둘이 서로 잘 맞으면 어떤 것이든 막을 수 없지. 그게 사랑이야. 안 해봤잖아. 아니 잠깐 그러면 당신 해보셨어요? 그럼 당신 해보셨냐고요? 아 그래서 난 확답을 안 하잖아. 내가 언제 그게 사랑이야 이랬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래서 학생 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또 그 민들레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뭐 하고 싶어도 좋아하고 싶어도 뭐 사람이 있어야 좋아하지. 남자 몇 명이지 남자 몇 명? 남자 없어요 민들레. 잠깐요. 잠깐. 여자분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단점이라 생각해요. 아니 이걸 꼭 연애 문제 아니더라도 친구도 사실 학교가 아니면 생각보다 내 또래 애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들레는 누구 몇 명이 아파서 빠진 날에는 그냥 횡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게 전 너무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참 소통하고 싶고 한참 뭔가 하고 싶은 나이인데 너무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뭔가 민들레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딱 하나 있다 생각하면 학생 수라고 생각해요. 인적 다양성이 매우 부족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데 다양하긴 훨씬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그렇죠. 그 민들레 몇 명이지? 이제 25명 정도 되나? 오디세이 친구들을 빼면은 14명? 네네. 14명. 근데 네, 진짜 14인 14색이에요. 다 달라요. 그렇죠. 사실 지금 얘가 막 사람이 없어요 막 그러는 게 결국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안 해봤다는 소리 하지 마. 아 이게 저 머리로만 다 안답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막 사람이 없다 막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또 사람이 그 없다 해도 결국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지. 이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뿐만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응? 그런 거라니까. 아니 근데 사람이 많으면 좋을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지. 그렇지. 네? 공학인데 이건 거의 그냥 여고예요 제가. 아니 진짜 색별로 남자가 우리 민들레가 14명인데 여자 14명인데 여자 10명에 남자 4명이에요.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 맞아. 아니야 5명이야. 이게 5명이야. 건 오빠랑 건이 나갔어. 없어. 거의 나갔잖아. 진짜. 이제 우리 4명이야. 우리 지금 남성들 거의 다 온 거라고. 아 순수가 안 왔구나. 한명 되면 은수 내려왔어야 되는데. 사실 인서가 왔으면 이렇게 말 안 해. 그긴 하지. 근데 이게 듣기에 되게 웃긴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얼마나 심각해. 아 진짜. 뭐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자 학교만 다녔거든요. 그중에 여자 선생님 고등학교 한 분 계셨어요. 별명이 미절이었어요. 미절 선생님. 미저리? 예, 미절이. 저가 키가 저만했었고요. 눈치도 저만했고. 그런 분이 계셨고, 대학을 새로 갔었는데, 그 80명 중에 4명이 여자였어요. 어느 거 아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장난이야. 네. 저는 다시 미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남학생이 저랑 옆에 있는 그 9명이었어요. 17명 중에 8명 중에 2명이 남자.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저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는 데서는 썸씽 만들지 마라. 아, 왜요? 나중에 불편해지니까. 그 바운더리를 넓혀야죠. 어떻게 군대 넓혀? 가면 다른 학교. 어떻게 넓히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들은 그랬어요. 교회랑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교회. 교회 없어. 교회.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공부해야 하네. 요즘 애들이 교회를 별로 안 다녀요. 적어도 교회- 제가 아는 바로는. 교회 다니세요? 네, 다니긴 다니는데 근데 왜? 그냥 가족끼리 그냥 오르르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교회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가 아니랍니다. 교회라고 막 휘황찬란하게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렴.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예. 아니 찍히고 있으니까 말을 되게 조심하게 돼가지고 맞아요. 기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네가 실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뭐라고? 네가 되게 쓸데없는 걸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 공감할 거야. 아 진짜? 내가 말하면 동의해줘. 그래, 또 해줄게. 해봐. 저는 종교가 있는 남자가 싫어요. 아니 그냥 나도 그 생각했어. 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대박이다. 아니 그게 그렇다고 제가 종교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관심이 없어. 아니 널 겨냥하고 한 말이 아니라 아까 교회 오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야 그게 되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모든 종교가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유일신 종교를 가진 사람 유일신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유일신 종교 1위 그 사람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거. 근데 요즘 교회 오빠들은 그냥 교회 오빠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려고 교회를 다니잖아. 그리고 다른 애기들? 애들은 간식 먹으려고 교회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는 거지. 엄마가 힘이 좀 강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포기할 수가 그런 없는 상황이야. 난 그래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해피엔딩. 어차피 둘 다 관심 없으니 좋지 뭐. 난 상관없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종교를 왜 가질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없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 번 제가 몇 번 믿으려고 도전을 해봤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믿는 걸까요? 종교는 진짜 투철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심적으로나마 좀 뭐라 그러죠? 의지? 기댈 뭔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존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 왜 아까 연애할 때 막 뭐 사랑으로 감싸는 뭐 그런 것처럼 나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 친척분들만 해도 그냥 원래는 되게 안 좋게 사셨다가 종교를 믿고 나서 완전 개과천선하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종교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엄니가 막 교회 가자 해도 끝까지 안 가시고 싫어하시는데 아버지가 인정하신 게 종교는 그 사람한테 위안을 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위안을 어떻게 얻어? 나는 보면은 의심부터 들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 맞아. 그래서 나도 막 설교할 때 아버지랑 같이 억지로 끌려가면은 비웃으면서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지금 웃긴 말 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직접 물어볼 좀 못해.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컷 까놓고서 막 물어봐도 돼. 혹시 종교 믿으시는 분 말씀 좀 어떻게 믿으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근데 저는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근데 누구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뭘 믿어도 상관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친구가 날 되게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친구에 대한 뭔가 신뢰가 쌓이면 이 친구가 뭔가 다른 일을 해도 난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되니까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 정도 나이 때는 전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왜 안 믿어질까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의심도 안 했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네, 그거는 다 각자의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 경험이 너무 하고 싶다. 주변에 가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친구랑 같이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억지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찾아봐야 하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 검색을 했는데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불만들 있잖아요. 너무 주입식이라던가 강압적이라던가 한 가지 길밖에 안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점은 다 누구나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찾으면서 학교 말고도 되게 많은 길이 있다는 걸,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정보가 적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만둘 용기가 없었어요.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 계속 일단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부모님을 되게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그만두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다 이 얘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하게 되는데, 이걸 솔직하게 말하면 단지 그냥 부모님 반대 때문에 이렇게 3년이랑,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고1 다 끝나서 그만뒀으니까 그 3년 동안 고민한 게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강하게 푸시해 주셨으면 좀 더 일찍 했을 수도 있는데 반대하시니까 저도 되게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나 학교 그만뒀다 말할 용기도 없었고, 학교를 그만두면 그냥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그리고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중학교를 얌전하게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마음속에 그건 한켠에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다. 밖에 대안학교도 있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검정고시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겁이 났어요. 대학 얘기 들으니까 더 겁이 나더라고요. 안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 더 많이 듣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정말로 강하게 정말로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된 게, 이게 인터넷에 이게 수능 가까워지면 올라오는 정기적인 게시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목은 완전 낚시성이에요. 전혀 다른 제목이에요. 그래서 딱 클릭하고 넘어가면 그 디지몬 주제가 나오면서 수능 때까지 남은 시간 그 초시계로 변환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학교생활 재밌게 한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면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학교에 지금 갇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나 얼마 있으면 진짜 수능 공부하는 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빡세지겠구나. 그 디즈니 노래 뭐지? 디지몬? 그 디지몬 노래 들으면서 확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다가 내가 겁나가지고 사회 시선이랑 뭐 부모님이랑 이런 거 겁나가지고 더 미루다가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아 그때 좀만 더 용기도 내볼 걸 그때 좀만 더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다 깔끔하게 다니고 문이과 다 그거 배정받고 교과서도 받고 그리고 종업식 날 다 끝내고 그 후에 엄마랑 같이 가서 자퇴서에 교감을 찍고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정말 험난했어요. 그 3년 동안 엄마 아빠랑 그런 거 얘기하면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진짜 몇 번을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착하고 얌전하고 엄마 아빠가 친척들한테 갈 때 얘 정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효도하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애였는데 제가 학교 문제로 엄마 아빠랑 싸우면서 진짜 막 이렇게 싸울 줄 몰랐는데 자꾸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것들 보면 애들이 꿈이나 그런 데서 괴물 보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 절대 안 믿어주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아니야 이거 다 뻥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믿어줄 거야. 이거 동화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 가지 트러블로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믿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 리가 있냐. 뭐 그냥 너가 부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 막 다른 진짜 사회에서 그렇게 던질 법한 말들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고 학교도 재미없는데 돌아와서도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부모님하고 힘들었던 얘기까지는 잘 안 했는데 어쨌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냥 꽁으로 얻은 거 아니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투쟁해서 얻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막 싸우면서 3년 동안 별별 진짜 일이 다 생기면서 그렇게 했던 걸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랬던 경험이 제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겪어내는,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때 돼서도 내가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갈등 없이 평안하게 대안학교 들어오는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변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의 좋은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게 필요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학교 나오고 민들레로 가고 한 게 다 그냥 현장 답사 가듯이 그런 좋은 경험들? 그런 좋은 경험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지금 어떤 것이요? 학교를 벗어났잖아요. 네. 대학교라는 다니고 있지만 느끼는 마음. 싫은 학교를 벗어났을 때 그런 기분들. 학교 벗어나고 나서 별 기분이 안 들었어요. 3년 동안 너무 빡세게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마치 뭐랄까 엄청 머릿속에 막 얘는 너무 예쁘다 하고 생각했던 연예인을 그냥 실제로 보니까 별로였다 약간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막상 그만두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똑같고 부모님도 똑같고 오히려 더 좋아졌고 관계도. 그러니까 딱히
딱히 별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뭐 학교를 나와서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행복해요 이런 것도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얘기가 자꾸 깜짝 올라가는 그냥 말을 듣는데 저는 나오고 나서 제가 반항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학교 다닐 땐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든 선생님이든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잘못됐든 안 잘못됐든 저는 일단 무조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윗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그런 게 옳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민들레는 무조건적인 뭔가 상명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다 평등하고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저에게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다 하고 이렇게 딱 글로 써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되게 내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었구나 이런 거 알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아 내가 이제는 그런 일 오면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언니하고도 말했던 거지만 언니도 나오고 나서야 반항하는 법을 배웠대요. 근데 반항하는 법이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반항이 아니라 저항. 아 맞아. 착한 반항. 그러니까 저항으로 정말 세상에 정말 나쁜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냥 민들레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오게 뭔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고민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그 고민은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는 없으니까 어딜 가든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디에 소속되느냐의 문제로 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들레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좋고 다양한 친구들인데 저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더 멀리 나가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또래들을 우르르르 모아놓은 데가 이제 와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학밖에 없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가? 그게 고민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민들레가 1년제라서 제가 내년에는 그냥 아무 데도 안 소속돼서 있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19살 때까지는 그렇게 아무 데 안 소속돼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어리니까. 근데 뭔가 20살 돼서도 만약 대학에 안 가면 내가 어디 안 소속돼 있으면 그게 약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인데 이러저러 해서 그만둬서 지금 무슨 교육 받고 있다, 대안학교 다니고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잘 확신이 안 가요. 그러니까 대학에 안 다니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대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소속되는 거에서 되게 굉장히 느끼는 안정감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한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뭔가 거의 반대였죠. 너무 막 저항을 많이 했고 너무 그냥 선생님이 혼낼 때도 뭐 딴 데는 내가 억압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니 이 선생님은 자기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막 진짜 그렇다고 막 엄청 반항적인 건 아니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그런 게 자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약간 네. 그런 거를 되게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소속됐다는 거는 긍정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 소속 안 되고도 그냥 자기 혼자서 뭔가 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다 맞는 말인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는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봄방학 끝나고 나서 바로 3월에 민들레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만두고 제가 만난 사람은 여태까지 대학교육에 다 호의적인 사람들? 그걸 받아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나 거기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이래서 다 너무 좋게 봐주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내가 어디 다니고 있는 누구다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 받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런데 근데 제가 언제 좀 그냥 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대안교육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직업교육 받는 데라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사실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어쩌고 내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반응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랄까 약간 말하는 거나 반응하는 게 얘가 인생을 약간 막장 테크를 탔구나 이렇게 보는 느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막상 그게 탁 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쿵 떨어지는 거예요. 난 평소에 내가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데 가서 말을 하니까 와 되게 그렇더라고요. 계속 막 의연하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전 지금 민들레에 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쪽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금방 여기가 내 본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언니랑 그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풀리는데 내가 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을 때? 이런 게 없을 때 딱 뚝 하고 떨어지려는 그게 약간 걱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게 걱정이 돼요. 더 이상 여기가 본진이 아니라 그냥 내 집이 내가 있는 데인 거죠. 그러면은 보통 애들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내가 성인 되면 대학생일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럼 저는 본진 없이 그냥 소속된 데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재훈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건가? 오히려 뭔가 이런 곳에 있으면 그런 거에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노출된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거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더 예민해지는?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길을 따라간 다음에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단 대학교를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저기 말대로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주변 친구들이 다 노니까 그냥 따라 노는 사람이랑 물론 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항상 뭔가 불안해하는 게 꼭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바로 최근에 말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다섯의 길과는 좀 다르게 학교를 전혀 안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한데 이제 얘기한 대로 내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면 좋을까 그게 좀 듣고 싶은데 어떤가요? 내가 잘 살려면 어떤 방식으로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안경 쓰신 분. 이 한두 개. 어려워. 말씀. 이분도 사실 소속이 없이 계속 오래 계셨어요. 아, 반가워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지만 그때 전교조 운동이 일어났을 때 책상을 제일 뒤로 밀어놓고 혼자서 자기 공부하고 책 읽고 그랬대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어? 진짜요? 그리고 다시 대학을 갔다가 1년 하고 또 그만뒀어요. 왜 그러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거가 대학교 가도 대학을 가도 거기서 별 재미없다 친구들이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대학을 가더라도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학을 가도 재미가 근데 그럴 가능성도 아. 생각했고 대학을 가서 나는 이런 애들을 보려고 왔을까 그리고 비싼 돈을 주면 근데 어쨌건 대학을 한다는 거는 남들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90%다 다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제 간 거 그거 딱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군대라는 거 가야 한다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런 몇 가지 그 관계가 있을 있는 거. 근데 군대마저도 이제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긴 하니까. 어쨌건 제 생각에는 한번 이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려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워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90년도 이전이었는데 뭐 동교조라고 있었잖아요. 선생님들 교류자 그런 거 만들어질 때 학교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들 뜻을 모으고 이럴 때였는데 학생들도 그런 선생님들 지지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문제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좀 이제 반항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학교 나올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너머의 결정을 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그렇게 이제 결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서 그런 힘을 계속 끄집어낼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런 식의 후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순간에도 계속 온다는 거죠. 대학을 가서 난 내가 생각했던 전공이 아니야.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언제든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뭔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그런 시간이 계속 올 거예요. 그걸 조금 일찍 하시는 거 생각하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나중에 제가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도공교육에서 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박사를 저분 정반대로 제육공격이 대학 다닌 기간만 저는 15년 들어서 군대까지 합치면은 거의 20년 가까이를 교육을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일탈 하나도 없이 제도권 교육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가 그렇게 아니에요. 지각 결석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고등학교 하면서 지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 가면서 좀 바뀌었죠. 대학 가면서. 저는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대학 가는 걸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제 건축가인데 건축을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심지어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통지표에 항상 써있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주의 산만 되게 주의 산만 해요. 실제로 산만하고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것저것 막 되게 관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도 뭐라고 하시고 너는 그렇게 주의 산만한데 집중해서 하는 거 못한다고. 심지어 저 학위할 때 못하게 했어요. 대학 갈 때 학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런 데다가 학비를 못 주겠다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우기가 원래 고집도 되게 세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무작정 왔어요. 진짜 서울에 무작정 와서 학교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 되게 열심히 다녔고 주의 산만이어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산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닌 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에서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 게 특별한 그런 게 있었고, 비슷하게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일탈을 하는 거나,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도권 안에서 일종의 일탈을 하거나 그 하는 방식의 차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권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걔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어떻게 이겨낼까요? 네? 답은 각자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저는 진짜 제일 쉽게 오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종의 그때는 반항으로 시작했지만 싫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비슷한 걸 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어른들이 다 그런데 자기가 못 이룬 걸 나한테 자꾸 이렇게 투영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소리를 맞았다는 생각이 아버지 로봇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클 수도 없는데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싫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대놓고 뭐라고 했는데 거의 진짜 제 소리가 여기 얼굴 앞까지 왔었는데 네. 그러고 진짜 잠깐 집도 나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잠깐 집 나갔는데 혼자 못 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 능력도 안 되고 적어도 여기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대로 안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구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답변을 각자 써주세요. 저는 그 정현 학생의 짧게 그 고민에 너무 공감을 하고 저는 정현 학생보다 조금 더 시간을 보냈지만 바깥에서 저는 소속감을 여전히 갖고 싶어서 얼마 전에 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이 나이 목표는 나이를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여튼 보이는 대로. 그래서 그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혹은 내가 어떤 안식할 만한 편안함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끝이 없는데 문제는 다 말씀을 하셨지만 동일하게 그 공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안정감이 생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의 해답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하면 해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원하면. 근데 요새는 뭐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뭐 남들이 얘기하는 막 대단한 학교나 그런 게 아니라도 충분히 어디서든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요. 그 불안함. 근데 그게 불안함이 어디서 왔냐를 찾자면 나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물론 내 문제이기도 한데 주변 문제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날 자꾸 또 불안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끝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그 환경에 있는, 혹은 내가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힘냅시다. 와. 아까 저 그 노래 있죠, 그 레디오헤드 클립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20년 전 노래인데요. 거기에 여기 스페셜 I don't belong here 하는데 여기 속하지 않아요. 계속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저도 이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표준에서 벗어나고 길 위에서 벗어나면은 나고자가 되는, 옛날에 신성호 노래도 그렇게 있어요. 노란 선을 따라 걸어라 그 길을 벗어나면 나고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살면서 조금씩 깨달아갔던 게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시스템이 자꾸 무섭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쫄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블레이드 런너 영화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공포 속에 사는 사람, 그게 노예의 삶이야. 타짜 영화 보면 나오죠. 쫄리면 돼지 싫은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다 저도 그래요. 20살 때 친구들하고 집 나와가지고 만든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 나를 움직이게 만든 분들이 두려움으로 변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근데 나는 또 날이 밝으면 또 힘을 찾아 또 움직이겠지. 뭐 이런 거. 솔직한 그런 것들 해봤던 건데요.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게 있는가? 그냥 뭔가 하면은 뭘 하면은 될 수 있어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더는 세상 모든 것과 타협하더라도 스스로와는 타협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쫄리면 돼지시는 거야. 구조가 제일 힘들어요. 영화 나와요. 그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소속감이나 달콤함 속에 속하면 달콤하고. 아니 소속감은 달콤해요? 네, 월급도 달콤해요. 월급도 달콤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들은 같이 이제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다 17, 18, 19이나 20년 지나 다르지 않는가. 이 공포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찾아보면 답을 있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는 답을 못 찾아가지고 돈이 뿅뿅 하는데 결국 찾으니까 또 수고나 구멍을 생기는 술 밝아졌어요. 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저번에 주도권 뺏기는. 근데 원래 여기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안 오려고 했었거든요. 얼굴 찍히는 거 싫어가지고. 근데 언니가 말해가지고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왔는데. 내가 거의 분량 반이야. 근데 오길 잘했다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끝내볼까요? 약간 뭐야? 아쉬우신가요? 저요? 제가 아쉽죠? 우리가 계신데 네,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민들레 처음 왔을 때부터 끝까지 제가 거의 함께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제가 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많이 아쉬웠어요. 특히 막 처음에 막 하기 싫다 내가 맨 마지막에 30분 동안 혼자서 엄청 얘기하고 아니 물론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나중에 꼭 넣어줘요. 정윤이가 분위기 다 살렸는데. 연애 얘기로 분위기 다 살렸어. 사실 연애 얘기는 내가 빠지면 안 됐었지. 물론 안 해봤지만. 네. 그렇다면 오늘 진행한 동네스토리닷컴 공손통 이야기 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